해드릴 내용은요, 사진의 시각입니다. 사진의 시각. 이 사진의 시각이라는 건, 사진적인 시각이죠. 그래서 여기 타이틀 부제로 나와 있는 게 눈과 렌즈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타이틀을 적어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늘 느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고 특정한 장소에 갔더니 그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인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뭐 사진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거를 좀 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주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찍어요. 아니면 자기가 들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서 대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90% 이상이 그때 당시에 느꼈던 그 풍경을 보고 느꼈던 놀라움과 뭐 황홀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느낌 자체가 사진상에는 거의 안 보여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지 뭐 내가 사진적인 기술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사진을 찍는 그 감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당연히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감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카메라의 조작이라든가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일단 사람의 눈과 카메라의 렌즈와의 그 시각적인 차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자신이 본 그런 풍경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미지화시켜서 사진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데 그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각하고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우리가 풍경을 보고 이 놀라고 하는 거는 단지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오감이 다 작동을 하잖아요. 바람도 있지, 냄새도 있지, 뭐 하는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그 풍경을 보고 자기가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따라가는데 이 카메라라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모르죠. 그냥 시각적인 것만 하나 갖고 있는 그런 단순한 기계에 불과한 게 카메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꼈던 그런 그 감동을 사진적으로 제대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나마 좀 부족했던 걸 배우는 게 사진 기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기술이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완벽하더라도 제가 느낀 거에 우리가 보고 느낀 자연의 그런 경관을 보고 느낀 그 감동을 진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표현했으면 하는 게 여태까지 저도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항상 그런 거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 자기가 좀 더 노력한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가 순간적으로 느꼈던 그런 감동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그 사진을 가리키는 그 강사 쪽에 가 본업이고 사진 찍는 거는 그 아마추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사진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찍는 시간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찍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좀 복 터지게 상당히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봤죠. 근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찍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서 항상 내가 본 풍경, 내가 느낀 그 풍경을 그 이미지로 옮겼을 때 실망감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기술적인 내용,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이론과 실기가 제대로 접목이 돼야 옳은 사진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사람의 눈하고 그 시각적인 차이는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일단 알아보면요. 눈은 선별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피사계 심도라고 그래서 아웃포커스, 펜포커스에 대한 뭐 기능과 방법을 배우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은 아웃포커스, 펜포커스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지면은 전체적으로 펜포커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선명하게 보니까 뭐 눈이 나빠지고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뭐 난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말고 일반 정상적인 눈이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안경을 끼가지고 이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1.5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 정상적인 눈 시력이. 그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을 때 보는 화면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펜포커스에 가깝지만, 우리 눈에서는 그 펜포커스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선별적이고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내 눈이 집중적으로 보는 거 말고는 시야에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렌즈는 그 포괄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냥 그 화각에 들어오는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진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이걸 떠나가지고 그 잡은 화각 안에 들어와 있는 화면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선명하게 보이는 그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렌즈고, 사람의 눈은 선별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갖는 현실만 인식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파인더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화면에 보이는 장면에서 내가 내 시선을 끌었던 대상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변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사진 화면에는 내가 봤던 주 대상 이외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화면 여기저기에 널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찍으실 때는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화면 구석구석을 관찰하는 습관도 키워줘야 돼요. 습관적으로 둘러보고 괜찮다 싶었을 때, 그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 화면에 제대로 들어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셔터를 눌러야지, 그냥 집중적으로 눈에 의해서 이 선별적이고 주관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보면은 사진 찍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은 뭡니까? 쌍안이잖아요. 쌍안.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치만 렌즈는 뭐예요?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애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눈을 하나 감아버리면 뭐예요? 원근감이 틀려져 버리죠. 거리감도 틀리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평면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평면으로. 그래서 카메라 렌즈는 평면으로 보이는 거고, 렌즈가 이란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쌍안이에요. 그래서 쌍안으로 보는 3D 효과하고 평면으로 보는 거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틀려지는 거라,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그런 감동이 평면적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 기술에서 콘트라스트 라이팅이니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뭐 펜포커스니 아웃포커스니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그런 우리가 봤던 느낌대로의 쌍안 효과, 그러니까 3D 화면의 효과를 평면적인 화면에서 좀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 면들을 이해해서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라이팅이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조절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심도 조절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해서 내가 보고 느꼈던 그런 감동의 현장을 사진적으로 제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의 그 테크닉을 연마해야 하는 이유가, 쌍안과 이란의 차이점, 카메라 렌즈와 사람 시선의 차이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사진 기술을 배우는 첫 번째 이유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카메라 기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람의 눈으로 봤던 세상을 평면의 화면에 온전히 옮기기 위해서 사진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륨감 있게 입체적으로 그 화상의 크기도 조절하고 해서 깊이감도 있고 거리감도 있고 원근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다 그 평면적인 이란 렌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적인 그 연마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 첫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과 철학이 제대로 만났을 때 적절한 완성된 사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 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눈과 렌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그 방법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그 사진이 발명돼서 사진술이 발명돼서 카메라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카메라라는 거는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제 1839년에 사진술이 인정을 받고 다양한 시각 작업을 하고 뭐 우리가 배웠던 나다루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진의 시각을 확장하고자 뭐 항공 촬영도 하고 뭐 후레쉬 촬영도 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면서 그 평면의 화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사진 초창기에도 이게 스테레오 카메라라는 겁니다. 스테레오 카메라. 그러니까 같은 장면이 두 장이 찍히는 거예요. 이 두 장이 찍혀갖고 렌즈가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이 스테레오 카메라도 종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1930년대인가 뭐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렌즈가 갖고 있는 평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로 똑같은 장면을 찍으면 인화는 이게 그 입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렇게 뭐 이렇게 보는 뷰 장치가 메이커마다 틀린데 제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돼서 자기가 찍은 사진 이게 똑같은 화면이 두 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끼고 요 두 개의 뷰로 보면은 사진이 어떻게 보냐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입체적으로요. 이게 진짜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여요. 좀 약간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작업들이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얘기죠. 뭐 사진이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그건 이제 카메라 자체가 크고 필름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좀 35mm 형태의 작은 사이즈라 저런 식으로 뭐 약간 명암보다 조금 크게 한 화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면적인 그런 시각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오래전부터도 이렇게 스테레오 카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그 3D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장면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걸 그냥 그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고립성 사진을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시각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연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을 찾아갖고 촬영해 보는 방법으로 넓은 대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찾아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 또한 사진의 기초를 다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파벳이나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 보는 그런 촬영 작업을 해보는 것도 그 사진의 자기가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필요한 부분만 따올 수 있는 그런 훈련은 아주 최고의 훈련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카메라 파인더를 보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얼마만큼 연습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하고 사진에 나왔을 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촬영할 때 나올 대상을 미리 예견을 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찍었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일 것인가 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출은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콘트라스트는 강하게 해야 될지 약하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상을 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촬영한다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젤 아담스 같은 경우도 엔젤 아담스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 시스템이라는 그 흑백 과정을 기술적인 걸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젤 아담스는 사진이라는 건 예견 촬영, 예견 인화,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걸 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카메라 렌즈하고 인간의 눈의 차이점부터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카메라 렌즈를 찍었을 때 이런 결과로 나올 것인데 그 결과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서 이런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예상해서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셔터만 누른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다 만들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요건 저 인간가족전이라고 더 패밀리 오브 맨이라고 에돈 스타이켄이 기획했던 아주 엄청난 기획전인데요. 요것도 다른 수업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인간가족전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똑같은 그 수유하는 장면이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는 장면인데요. 어떤 프레임으로 가느냐에 따라 사진상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많이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으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찍을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포맷이 가장 일반적인 포맷인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클로즈업이죠. 엄마는 거의 안 보이고 애 머리나 손만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라든가 좀 더 넓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온다든가 해서 같은 수유하는 장면인데도 프레임 자체가 클로즈업으로 들어가느냐 빠지냐로 따라 이미지에서 전달해지는 느낌은 굉장히 많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도 그냥 박 보고 바로 이렇게 샷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기다렸다가 그 순간을 잡으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각도에서 잡았을 때 가장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은 장면이라도 보는 프레임에 따라 접근하는 거리에 따라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은 대상을 렌즈하고 사람의 눈하고의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서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시각적인 훈련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렌즈의 단점을 이해를 해야 사람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별적이고 주관적이라고 그랬고요. 렌즈는 포괄적이면서 객관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파인더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부분만 보여서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부분적으로 촬영하는 연습을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기초적인 사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재강조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